네, 이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한 내용 알아보는데요. 광주지방세무사회의 김도영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광주지방세무사회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도란 어떤 건가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이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는 기본세율 6%에서 45%에 10%가 가산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즉 세율이 16%에서 5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란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비사업용 토지란 법 소정 기간 동안 본래 토지의 용도, 지목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의 지목을 6가지, 즉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속토지, 그리고 기타 토지로 구분한 후 각 지목별로 4가지 기준,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기준, 기간 기준, 이 4가지 기준을 사용 기준 등이라 하겠습니다. 예, 이 4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이에 부합하게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음.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예.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정하고,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판정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의 지목입니다. 예. 토지의 지목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속토지, 기타 토지로 구분되고, 공부상 보통 등기부 등본 현황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상 현황을 가지고 판정합니다.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언급한 사용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토지를 관주하는 토지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들은 무조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앞에서 언급한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목별로 사용 기준 등 충족 여부를 판정해서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 사용 기준 등 충족 여부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용 기준 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용 기준 등이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기준, 기간 기준을 말합니다. 다시 이 기준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사용 기준은 말 그대로 토지를 토지의 지목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지는 농지 소유자가 재촌 작용하는 것이고, 임야는 임야 소유자가 재촌하는 것, 그리고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 기준은 해당 토지가 토지의 지목에 맞게 적정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6가지 지목 중 농지, 목장 용지에만 해당이 되고, 이 2가지 지목은 우리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이나 도시지역 외에 있어야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면적 기준은 토지의 지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6가지 지목 중 농지와 임야는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4가지 지목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5배, 10배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을 합니다. 네 번째, 기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예. 위에서 언급한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첫 번째로 양도일 직전 3년 중에 2년 이상, 두 번째로 양도일 직전 5년 중에 3년 이상, 세 번째로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 이 판정 기준 중 1과 2는 또 3년 중 2년, 5년 중 3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해서 판정하고, 세 번째 전체 보유 기간은 전체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예. 이 사업용 판단 여부가 좀 쉽지 않은데요.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토지의 사업용 판단 여부는 세무사인 저희로서도 힘든 부분입니다. 예. 6가지 지목 중 가장 대표적인 농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란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농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와 지목별 판정 기준이 기간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나뉩니다. 예. 첫 번째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피상속인, 우리가 즉 아버님이나 돌아가신 어머님이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여인이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아니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아니면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 매수 수용된 농지. 예. 위와 같은 경우 현재 소유자의 제촌 작용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목별 판정 기준이 기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걸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첫 번째 사용 기준은 제촌 작용한 경우, 제촌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면적,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면접한 곳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작용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때 주의하셔야 할 건 총급여와 사업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업종별로 연간 수익금액, 즉 매출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예를 들면 도소매는 3억, 제조업은 1억 5천,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연도는 작용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농지에서 지역 기준은 농지는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 아까 말씀드린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 농지는 녹지지역이나 도시지역 밖,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면적 기준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기간 기준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한 경우, 즉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전체 보유기간 중 20%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김도영 세무사였습니다.